눈이 자꾸만 뻑뻑하고 침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노안, 백내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질환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은 정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아잔틴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좋은 식재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재료들을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꼭 영양제를 드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B&B 단과 나건우 원장입니다. 40대 초반이 되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신체의 변화가 바로 노안입니다.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던 가까운 것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은 이제 내 몸에도 노화가 시작되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기가 오면은 시력이 좋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리는데요. 흔히 3대 안과 질환이라고 하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초기, 중기가 될 때까지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눈 건강을 위해서 눈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눈에 좋은 영양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눈에 좋은 생활습관, 눈에 해로운 생활습관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은 정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우선은 영양소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루테인, 지아잔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녹황색 채소, 그리고 달걀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뒤쪽 망막, 그 중에서도 시각세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황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에 분포하는 황반 색소가 되겠고요. 여기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실명 질환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테인, 지아잔틴은 나이가 들면서 체내 밀도가 점차 떨어지지만 인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이를 통해 보충해 주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녹색잎 채소에 루테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뿐만 아니라 지아잔틴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좋은 식재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풍부한 과일, 채소, 견과류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 C와 비타민 E의 역할은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활성산소로 유발되는 신체의 데미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산소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일종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한 배기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면은 우리 신체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질병들과 이 활성산소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활성산소는 그래서 심장질환이나 치매, 암과 같은 위중한 전신질환들과 연관되어 있고요. 안과적으로도 안구건조증,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그리고 노안, 백내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질환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신맛이 나는 과일들, 그러니까 오렌지나 키위, 레몬, 자몽과 같이 신맛이 나는 과일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브로콜리나 피망 같은 채소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견과류, 그러니까 잣, 호두, 땅콩과 같은 견과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들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기름이죠. 참기름이나 콩기름 같은 그런 기름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눈에 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우리가 또 자주 마시는 레드와인을 만드는 이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우리 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들기름,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나쁜 지방을 낮추는 그런 전신적인 효과도 있지만, 특히 안과적으로는 우리 눈물층을 구성하는 가장 위에 지방층을 두텁고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안구 건조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차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포함된 따뜻한 티를 매일 드시는 것입니다. 홍차나 녹차에는 좋은 유기화합물인 파이토케미칼과 또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안과의 유명한 저널에서 홍차나 녹차를 매일 따뜻하게 하루에 한 잔 드시는 분들은 녹내장의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굉장히 고무적인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다 외우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이고 우리 이제 한식에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식을 건강하게 골고루 드신다면은 우리 눈에도 좋은 그런 훌륭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근도 역시 굉장히 훌륭한 식재료이고 눈에 좋은 음식 하면은 당근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당근에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영양소인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그 자체로 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A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만 따로 추출해서 농도를 굉장히 높여서 영양제로 만들어서 이제 오랫동안 복용을 하였더니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담배를 피시는 흡연자분들 그리고 건설 현장 등에서 성면에 노출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폐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황반변성 영양 중에서 처음에는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어 있다가 흡연자나 이런 선면에 노출되신 분들한테도 비교적 안전한 루테인, 지아잔텐 영양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것이 당근에는 굉장히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루테인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을 드신다고 해서 폐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베타카로틴 영양제에 국한되어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에 좋은 시금치,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면 쓴맛이 납니다. 그 이유는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옥살산은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한 30초 정도 데쳐서 이 옥살산 성분을 제거를 하고 드셔야 되고요. 이제 시금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루테인은 약간 데쳐 드실 때 함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시금치는 잎 끝에 영양소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잎 끝이 색깔이 진할수록 그리고 뿌리가 붉은색을 띨수록 좋은 시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금치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브로콜리 말씀드리면요. 브로콜리에는 루테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영양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이제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항암 작용을 하는 또 굉장히 좋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브로콜리를 이 설포라판을 활성화시키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이제 잘 작동을 해야지 브로콜리의 효능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데쳐도 금방 이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브로콜리를 이제 데치시기 전에 미리 좀 잘라서 한 5분간 드시면은 이 효소가 몸에 좋은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합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한 5분 정도 두시고 나서 저온증 등으로 요리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당근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의 흡수는 지방과 함께 섭취를 해야지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달걀에 포함된 지방이 이런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무려 4배나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 베타카로틴 말고도 비타민 E나 비타민 D, 비타민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의 흡수는 달걀과 함께 드셨을 때 흡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눈 영양제 하면은 바로 루테인인데요. 이 루테인 영양제의 효능은 황반 변성이 초기가 아니라 중기일 때 실명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후기로 넘어갈 그럴 위험도를 25%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테인 영양제의 효능을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따라서 황반 변성이 없거나 초기인 분들 드실 필요가 없고 또 황반 변성이 아닌 다른 눈의 컨디션, 가령 비문증이라든지 눈이 건조하신 분들 이런 상황에서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황반 변성이 있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루테인, 지아젠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식재료들을 골고루 이제 식사로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꼭 영양제를 드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과에서 이 황반 변성 유무를 체크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테인을 드시기로 했다면은 루테인만 드시면 안 됩니다. 아르에즈라고 해서 미국 국립안과연구소 NEI가 10년간 주도해서 연구를 했던 나이 관련 안 질환 연구에서 발표된 6가지 영양소가 고루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를 고르셔야 됩니다. 이 6가지 영양제는 루테인, 지아잔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아연과 구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영양소가 고루 포함된 영양제를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EPA와 DHA라고 하는 두 종류의 주된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 EPA와 DHA의 성분 비율이 3대2, 그리고 이 둘의 용량을 합한 것이 600에서 1200mg 사이에서 오메가3 영양제의 효험이 그동안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율과 이 정도의 용량으로 복용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녹내장 환자분들이라면 은행잎 추출물이라는 영양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은 일종의 생약 성분이고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또 신경 보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녹내장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건강과 눈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하신다면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걸 꼭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는 무엇보다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일단 안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상태라면은 무엇보다도 적절한 안과적인 치료가 첫 번째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흡연입니다. 이 흡연은 우리 몸의 백해에 무익하고 역시 눈에도 굉장히 좋지 않게 되고요. 대표적인 실명질환인 황반변성이 가장 메인이 되는 위험인자가 바로 흡연이고 또 황반변성으로 인해서 실명할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게 됩니다. 황반변성 외에도 녹내장이라든지 눈에 오는 중풍인 망막혈관 폐쇄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기 때문에 담배는 절대적으로 끊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을 비비는 행위입니다. 눈을 비비는 행위가 이제 굉장히 또 일시적으로 시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게 되거든요. 근데 눈을 비비는 행위는 눈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눈의 수정체와 눈앞의 각막에 자꾸만 미세한 트라우마를 주기 때문에 백내장과 이 원추 각막이라고 하는 위중한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 눈 안쪽에 망막신경을 약하게 만들어서 망막신경이 찢어지거나 망막 박리가 되어서 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면 손에 있는 세균이 다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래끼도 잘 생기고 눈병도 잘 생기고요. 가장 좋지 않은 또 하나의 습관을 눈 비비는 것이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수정체의 단백질 변성을 유발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내장을 유발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백내장에 또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고 또 자외선이 눈 안쪽까지 침투를 해서 망막에 영향을 준다면은 황반변성과 같은 질환의 발생을 높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햇빛이 강한 이런 실외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신다면은 이제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또 평소 지키면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겠죠. 간단하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수면은 안구 건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약을 오랫동안 넣으셔도 눈이 자꾸만 뻑뻑하고 피로하고 침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이런 악순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눈이 피로하고 이렇게 안약을 열심히 넣었는데도 그렇다고 하신 분들은 내가 수면 시간은 충분한지 그리고 코를 본다거나 그렇게 이제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모니터를 달고 살잖아요. 이 모니터의 위치가 조금 낮은 것이 좋고 중간중간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게 좋습니다. 모니터의 위치가 좀 높다 보면은 눈을 크게 떠야 되고 이게 올려다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이제 모니터를 좀 낮추는 것이 눈을 덜 피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보다 보면 가령 이제 업무를 하시거나 또 대표적으로 운전할 때 전방 주시를 하게 되면은 눈을 잘 깜빡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눈이 또 금방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위치를 낮춰주시고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시면 눈의 피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이제 만병의 원인이고 눈에도 각종 망막 질환 그 다음에 녹내장 같은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명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눈의 안압도 떨어지고 눈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분에서 60분 정도 하루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의 영향에 더해서 환절기까지 겹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피로하고 따갑고 또 간지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럴 때 눈을 비비시면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가려운 것이 계속 심해집니다. 이 가려움증은 눈을 비비면 계속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공 눈물을 잘 쓰셔야 되고 가능하시다면 안과에 방문해서 알레르기 결막염 안약을 넣으시면 돼요. 이때 인공 눈물이나 안약을 냉장 보관해서 차갑게 해서 넣으시면은 알레르기를 다운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고 정 비비고 싶으신 분들은 비비는 것 대신에 이제 얼음 같은 깨끗한 비닐에 싸서 좀 대고 계시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완화되겠습니다. 오늘은 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음식,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정말 간단한 몇 가지 검사만으로도 녹내장이나 이런 황반변성과 같은 위중한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40세 이후가 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안과에 방문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시력 체크를 하는 자가검진 또한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